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지금 필리핀이에요.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좀 시끄럽네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이들 우뇌 발달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뇌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회가 8살? 그 이전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3살 때부터 6살, 7살, 8살, 그 정도까지인데, 아이에 따라서 좌뇌 교육을 얼마나 빨리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행학습이죠. 이거를 빨리 하면 할수록 우뇌는 빨리 다쳐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놔두는 게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런 교육들이 그렇게 안 놔두죠. 그리고 아이가 학교 갈 때쯤 됐는데도 우뇌 발달을 한다고 또 한글이나 기본적인 연산을 안 시키고 가면 또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보통 빠르면은 한 6살 때부터 시키긴 해요. 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아이들이 우뇌가 일찍 다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플래시카드 이런 것도 업체에서는 우뇌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으로 인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최종 자극이 좌뇌예요. 좌뇌에는 언어 부분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배우기는 우뇌를 배우는데 최종은 좌뇌가 되는 거죠. 알아두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우뇌, 좌뇌는 대뇌를 얘기를 해요. 근데 뇌는 대뇌, 중뇌, 소뇌, 간뇌, 연수, 그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중추신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3세 이전에 프레벨인가? 거기나 아니면 몬테소리? 그런 데서 아이들 교구 갖다 놓고 뭐 이것저것 시키면은 아이들 우뇌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소뇌예요, 소뇌. 그러니까 대뇌에 있는 우뇌랑은 많이 관련이 없고 소뇌에 있는 소근육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소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운동선수들이나 또 우리가 걷고 뛰고 그 움직임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그것을 몸에 기억을 해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또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 격투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또 농구나 이게 슛 던지는 연습들 이런 것들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몸에 익어요. 몸에 익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손해에서 그 행동들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억 상실이 걸리더라도 이 손해에 저장되어 있는 이 몸의 움직임 이거는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에 있는 일부 기억은 사라지더라도 손해에 있는 기억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리에 기억이 잃어버렸다고 사람이 걷지 못하는 게 아니고 밥을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젓가락질을 갑자기 못해지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몽땅 다 이 손에 기억이 돼요. 어렸을 때 이 소근육 움직임 이런 것들을 자주 하게 되면은 이 소근육에 대한 게 손에 저장되면서 나중에 여러 가지 그림 그리기나 또 글씨를 쓰거나 또 만들기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소근육에 대한 이런 움직임을 좋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3세 이전에 하는 이런 마케팅하는 우뇌가 좋아진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거는 소근육을 움직이게 해주는 이 소뇌를 좋아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밑바탕이 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의 예술성을 발달시키는 본격적인 우뇌 작업이 들어가게 돼요. 우뇌 역할이 뭐냐면은 예술성, 또 멀리 봐서 이제 비전이나 또 사회성, 또 자연과 친화지능, 그래서 예술적 지능, 사회성 지능, 또 자연 친화 지능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지능 3개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술적 지능은 아이들 만들기, 그리기 이런 것들. 사회성 지능은 다른 아이들과 협동심 어울려서 뭘 하는 거. 그래서 많은 아이들 속에서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키즈 카페, 또 체험 학습단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좋고, 눈으로 보는 또 몸으로 체험하는 이런 것들을 다 우뇌에서 기억을 해서 나중에 이 좌뇌 공부를 할 때 밑바탕이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체험 학습을 시켜야 되고, 또 그리기나 만들기 등 이런 예술 활동을 많이 시켜주고, 또 몸으로 부모가 놀아주는 이런 것들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애착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 운해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힘들지만은 3세 이전에 부모랑과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애착 관계가 유지되면은 이 뇌 크기가 굉장히 많이 커져요. 그래서 실험 예전에 했던 게 있는데, 부모랑 많이 떨어져 있던 아이랑 부모랑 같이 많은 애착 관계를 쌓은 아이랑 뇌 크기를 비교를 했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랑과의 많은 교감을 하는 그 자체로도 뇌 전체에 대한 이 지능 발달에 굉장히 좋고요. 또 사회성 발달도 다른 아이들, 그러니까 또래 아이들과 많이 어울리게 해야 되는데, 이 조기 교육을 많이 시키다 보면은 노는 아이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공부,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아이들하고만 놀게끔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 아이 스스로의 결정 권한을 없애줘요. 아이가 어떤 걸 하고 싶어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계속 선택을 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이런 우뇌를 많이 발달하게 하려면은 아이들의 이런 자율성,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를 시켜줘야 되고, 아이들이 초이스하게끔 해줘야 되고, 많은 체험 학습을 해줘야 되고, 공부보다는 이 미술이나 만들기 활동들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많은 곳을 방문을 하고, 그곳을 방문을 할 때 어린이집에서 방문할 수도 있지만은 부모랑 토요일 일요일 날 꼭 가서 많은 체험 활동을 해주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도만 해주셔도 아이의 이런 우뇌 발달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렇게 해서 우뇌 발달을 많이 시켜 놓은 다음에 한 7살 정도 또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아이가 좌뇌가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노는 것보다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또 책상에 앉아서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들 공부를 시키시면 돼요. 그걸 너무 어린 나이에 시키다 보면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오히려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능이 떨어지고, 또 심한 경우 특장애나 ADHD 이런 것들도 걸릴 수 있고, 또 뇌질환도 걸릴 수가 있어요. 어린 조기 교육을 많이 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조기 우울증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강압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이거나 이랬을 때는 아이들이 조기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고, 또 청소년 시기 넘어서는 자해나 또 자살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보통 지방에는 없는데 서울, 강남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강남 학원들 주위에 보면은 이런 정신 상담소가 많아요. 아이들 유아보다는 이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무료 상담보다는 유료 상담이 많겠죠. 그런 상담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부모한테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많을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 스스로 이 왕따 문화를 만들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이런 문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일본에서 온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한 10년 정도 후면은 그걸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조기 교육을 안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아이가 발달을 하고요. 조기 교육을 만약에 시킨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만들기 같은 이런 창작 활동, 또 음악 활동, 거나 몸으로 움직이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자주 해주고, 또 체험 활동 이런 것도 해주고, 부모랑과의 애착 관계를 많이 해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우뇌가 많이 성장을 하니까 염두해 주셔서 아이를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여긴 덥네요. 한국은 지금 굉장히 추울 텐데 도망왔어요. 한국 추워서. 하여튼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 댓글 남겨주시면은 바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